제가 본 질문에 앞서서 질문에 앞서서 좀 자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네네. 지난번에 공무원 지원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행정안전부에 얼마나 요청을 했고, 요청한 현황. 내년 거요. 내년 거. 그렇죠, 내년 거.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내년에 이제 지원하겠다고 하는 각 부처의 구체적인 어떤 자리를 어떻게 늘리는지 하는 현황을 달라고 한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현장에서 답변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대로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좀 주세요. 네. 지금 그냥 자꾸 현장만 모면하시고 대답하시는데 뒤에 우리 차관님이나 다른 분들 꼭 좀 이거 하십시오. 예. 다음에는 정말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여튼 여러 의원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첫 번째 문자 대응, 이건 자동적으로 지금 가게 돼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예,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이 제일 먼저. 네, 그 조치가 잘 된 것 같아서 저도 지진을 실제로 진동을 듣기 이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걸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몇 초 동안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의원회관에서 그걸 받았는데 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 밖으로 나가야 되나. 그래서 아직도 모든 국민들이 저도 그럴진데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저도 그럴진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이 어떤 재난 대응 요령을 몸에 체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우리 홈페이지 PPT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그 당시에 2시 29분에 그게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행정안전부의 그 재난안전 포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작동이 안 돼요. 저게 지금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움직임이 위에서 지금 보여지죠. 안 들어가집니다. 저게 지금 들어간 것이 2시 50분이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려 2시간 동안 다운됐어요. 예전 같으면 이것도 먹통됐다고 난리 텐데 하도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뉴스도 별로 안 났어요. 먹통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처가 이제 폐지되고 행정안전부로 옮기면서 이 재난안전 포털을 새로 업데이트한다. 지금 그런 상태에 되어 있고. 보강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42억이 배정돼 있는데 지금 너무 늦었어요. 이거 하나 너무 시간이 걸린다. 언제 이게 완성이 됩니까? 지금 내년 5월까지는. 내년 5월이잖아요. 이게 IT 강국이라는 데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대로 지적을 드리고, 그런데 실제로 이 지진이 났었을 때 여기에 재난안전 포털 들어가서 비상시 대응 요령 이거 눌러보고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이미 지진 났는데 이거 눌러보고 어디가 대피할 때 찾는 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이거 10,000명 들어와서 다운이 됐는데 여기에 지진이 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현상이 안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평소 때 홍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소 때 우리 학교 교육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어떤 유임을 통해서거나 홍보물을 통해서거나 이거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먼저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하는 것을 익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안전부 쪽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거 다운 안 된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진은 발생했고 저거 뒤늦게 찾아서 아무 사후약방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래도 저거부터 물론이죠. 보강을 해서. 물론이죠. 저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소 때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지진 나고 나서 제일 문제가 우리 행안부도 파악하고 계시지만 민간주택 파손 문제. 예. 또 특히 개인주택도 그렇지만 이게 공동주택의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진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까 해서 지진 보험 같은 경우도 거의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앞으로 이 유사시 무슨 재난시 대비해서 좀
이 보험을 어쩌면 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관리비에 포함시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비보다 의원님, 예, 바로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재난이 자꾸 날 때마다 국민들의 희생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 공동체 전체가 배워야 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참 이 민간주택에 관한 우선 저희들이 임시조치는 해드리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 부분은 조금 국회에서 네. 예, 토론을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알겠고요. 이번 정도 규모면 어떻게 보면 뭐 민간 모금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더 규모가 커졌을 경우는 그거 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예, 아직도 저희들은 예, 국회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볼 테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부가 책임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 지진 났을 때 장관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시각에 네, 그 시간에. 그 시간에는 2시 예, 29분 30분. 그 대통령께서 에이펙 갔다가 돌아오셔서 그 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공에 나가서. 그래서 바로 그러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조치를 어떤 첫 번째 조치를 했습니까? 첫 번째 질서는 우선 예, 세종하고 서울에 상황실에서 각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를 정하고요. 중대본을 바로 가동시켰습니다. 책임자를 그 당시 누구로 정했죠? 재난안전본부장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제가 내려가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예. 그다음 청와대 쪽과는 어떻게 청와대에서도 바로 즉각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 상황을 보고 그때 동시에 다 들어갔으니까 문자 보고 연락이 온 건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수습 문제도 그렇고 지금 하신 게 뭐 비교적 잘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만약 이런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장관님 또 재난안전본부장 여기 나와 계실 텐데 이걸 사실은 늘 숙지를 해야 된다. 네. 또 청와대는 어떻게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것이 아니고 역직에서 먼저 보고를 하는 이런 문제들을 긴밀하게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 부분을 좀 우리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좀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만은 좀 이런 세세했을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진이 지금 사실 우리는 이번에 작년에 경주가 나고 올해 포항이 나다 보니까 경북적 쪽만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가장 큰 그 지진 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2014년도에. 2014년도에는 충남 태안에서 났습니다. 충남 태안의 그 바다 쪽인데 규모가 5.1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 쪽이라 좀 덜 우리가 피해를 덜 감지를 못했는데 그랬고요. 2015년에는 어디서 난지 아세요? 2014년은 태안이고 2015년은 예, 지금 잘 그러시죠. 2015년에는 전북 익산에서 났습니다. 익산에서 3.9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경주에서 났고 올해 포항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한반도가 지진 물론 이제 이걸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디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을 세우실 때도 물론 뭐 집중적으로 경상도 지역을 보시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필요하면 전수조사도 하고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건물의 내진 등급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진 등급에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요. 특등급은 이게 어떻게 기준으로 세우지 대충 들으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이게 그런데 이게 특등급이 보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발전소, 방송국, 전시전화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종합병원.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문제는 특등급이 얼마나 내진을 진도를 견디는가 하는 부분을 몰라요. 물어보니까. 그냥 특등급이라고 해놓기만 했지 실제로 특등급이면 내진 등급을 내진을 진도를 지진에서 진도가 어느 정도 크기에 견뎌야 되는 것인지 담당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좀 그 지역별로든 아니면 건물 크기별로든 중요든 이 등급과 진도를 견딜 수 있는 것과 좀 매치를 시킬 필요가 있다. 예.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립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철호 의원님.
지진 또 AI 뭐 같이 막 지금 재난 또 이런 또 AI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들 하셨는데 지난 경준에는 이제 메시지가 늦게 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진동보다도 메시지가 더 빨리 온 거는 그동안에 이제 과거에는 뭐 담당자가 실수한 적도 있고 또 경우 따라서 시스템이 계속 보완되면서 자꾸 좋아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도 뭐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 수능을 연기한 거는 그 선관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에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냥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선거라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그 천재지변이라는 선거의 연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연기 있습니까? 규정이 매뉴얼이. 있고요. 예. 그 일부 투표소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투표를 못했을 때는 재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매뉴얼대로 한다. 네, 예, 그렇 다행입니다. 장관님, 문자 예. 메시지 목적이 뭐죠? 우선 긴급한 상황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냥 알리는 거 알고나 있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목적은 분명히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알리면 국민들이 평상시에 뭐 어느 정도까지 그 상황을 파악할 역량이 되시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 주십시오라는 또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진이 우리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그 점에서는 이번에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만약에 이게 심야 시간대에 지진이 왔다. 문자 메시지가 왔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대비 심야 시간대 지진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뭐 아파트 단지별로 아니면 동네별로 방송망을 할 거냐. 그러면 그렇다면 이거는 진도가 얼마 정도에 할 거냐. 뭐 진도 2인데 해가지고 온 동네 발칵 뒤집어 놓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한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도 이제 지역별로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번 경우에 한번 같이 봐줬으면 좋겠고 또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문자 독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시력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이제는 이것이 문자가 아닌 다른 방법, 말로 써는 방법도 같이 이제 아까 작년에 계속 시행착오 일으키다가 이제 이건 좋아졌잖아요. 이제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본보다도 오히려 일본이 와서 배워갈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우리 이 휴대폰 문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왔다. 그러면 단계별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요건 좀 중하다라고 하면은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낙하물 주의 요런 거 간단한 몇 가지 행동 요령 정도는 함께 넣어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예. 예를 들어서 아예 뭐 2점 얼마 그것도 주간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그냥 알아나 둬라. 또 혹시 또 올지 모르니까 더 강한 지진이 올지 모르니까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거에 맞는 또 어떤 문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것들 포함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요거 정리되는 대로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우리 지하철 안전인데요. 이 지하철이 지진이든 뭐든 이게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까? 지하철에?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지하철에 이게 왔다라고 하면은 운행 중에 레일이 뒤틀림이 난다든지 막 이탈을 한다든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하철에 대한 안전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이 R&D가 돼야 될 것 같고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 우리는 뭐 지금 지하철 자꾸 위에 있는 것만 얘기해요. 무너질까 봐. 그런데 이거는 잘못하면요. 지하는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 제가 보니까 이게 고사 상태입니다. 이런 대학교 연구기관들에게 미션을 줘서 한번 이런 연구를 좀 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가 예, 행안에서. 뭐 국내에 있는 모든 역량들이 지금 다 동원돼야
지금 현재 지진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우리가 잘 대도시.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도시 지진 또 화재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이거는 우리 행안부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예견하고 챙겨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실내 대피소가 이제 9호소로 쓰여요.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곳들은 지금 포항이 그렇잖아요. 이런 데들은 이게 전국에 1536개소가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런 건물들은요, 주민들 누구나가 우리 동네에 어디에 이게 있구나 하는 거는 그냥 일상에서 알 수 있도록 일정한 그 마크를 좀 행안부가 고안을 하셔가지고 그런 건물에 크게 마크를 좀 붙여놔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요 옆에 이런 내진 설계가 잘 됐다는 거는 무지하게 강한 건물이라는 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도 안전도가 담보되는 건물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 건물은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상세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문구를 마크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요건 지진하고 좀 관련 없는 건데요. 지금 제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요.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들이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지방세, 예. 이거 일몰, 이것 때문인데 이 세 가지는 이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이요. FTA나 청탁금지법, AI, 가뭄 뭐 여러 가지가 자꾸 돌아가면서 오니까 아주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그나마 농협들이 있어서 농민들을 좀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고유 업무용 그 부동산 지방세 면제해 주는 거라든지 지금 일몰로 끝나게 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또 농수산물 직판장용 취득 부동산 이런 것들은 좀 이번에 좀 감면이 계속 한 3년 정도라도 더 우리가 아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예, 뭐 의원님 알겠습니다만 의원님 이게 계속 이렇게 관행적으로 일몰 때문에 또 연장하고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번에 그 재정 분권을 논의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재량을 지방 정부한테 뭐 넘겨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담세 여력이 있는 기관들인데 의원님 그러니까 농협이나 뭐 마을금고나 그런데 이게 거의 한 단위 금고당 이 부담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농민들이요 농협을 건드리는 거는 자기를 건드린다고 심정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크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의원님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특히 이번에 뭐 국회에서 조금 이건 논의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예외 규정들이 많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세금 뭐 제가 걷는 게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하겠습니다. 예.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예, 의원님,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홍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남춘 의원님. 네, 박남춘 의원입니다. 장관님, 그 지진 대비하시느라고 우리 행안부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하시는데 오늘도 이제 지진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요번 그 경주 지진 때나 이럴 때 좀 정부 자체가 백서나 이런 걸 한번 남기신 적 있나요? 예, 지금 쭉 자료들 경주 지진은 다 만들었어요. 백서가 있었나요? 예. 그러면 사실 하여튼 좀 이번에도 그것과 대비해서 좀 한번 또 계속 이제 일본이나 이런 사례들 한번 정리 잘 해서 자꾸 기록으로 좀 이렇게 좀 나가고 그게 근데 제 손에도 안 온 것 같아. 경주 지진 백서가. 예? 그거 있습니까? 네. 경주 지진 백서. 예, 저한테 하나 좀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체계적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래도 다행히 제가 그 지진 난 날도 보도 자료를 내고 했지만 우리 그 지역의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소방 상황실이나 이 시군구의 그 지역재해대책본부 같은 데가 내진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 거기부터 무너지면 그 상황 파악하고 대응해야 될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니까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그 당정청 협의하시면서 그 380억 증액을 공공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증액을 하신다고 했고 네. 저는 1차적으로 이런 지역이 좀 곳이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토 충분히 좀 해주세요. 네네. 그러시고 제가 보기에 또 가장 시급한 게 이제 학교란 말이죠. 학교.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니까 학교 시설 내진율이 굉장히 낮은데 네.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내진 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이 4.5조, 4조 5천억 정도고 국립대학까지 포함하면 한 5조 원 이렇게 된다고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육부에서 이제 기재부하고 이제 물론 얘기를 했겠지만 올해부터 매년 2,500억 이상 투자해서 2035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좀 심각성을 좀 못 느끼는 거 아닌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래서 저도 내진 보강을 하면,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하중을 완충할 수 있는 어떤 뭐 학교 중심부 횡축 건물인 경우에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의외로 그 내진 보강을 할 때 그 부분은 공간을 못 쓰는 아니, 것 저는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네. 것은 그런 네. 공법이나 이런 구체적 얘기보다도 예. 이 재정을 투입하겠다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너무 아니하다고 말씀. 아니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 이런 방법 있지 않냐 이거죠. BTL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 예. 이번에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는데 그 오히려 BTL 방식이 정부가 그동안 조금 좀 감독을 제대로 못한 그 건물 지을 때, 예. 뭐 근데 이런- 네, 예. 물론 지금까지의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은 저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좀 BTL로 일시에 안전과 관련되는 걸 쫙 해서 20년 상환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의원님 그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요. 예. 요건 조금 한번 또 기재부하고 네. 교육부하고 한번 더 네, 저는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사실 기재부가 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갖고 쓰라고 하지만 네.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내진 보강 못하게 돼 있어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돈 많이 준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가보면 필수 경비조차 제가 우리 차관께도 그런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인천의 한 구 같은 데는 인건비조차 커버를 못하니까 교육경비조차 못 주고 이런 형식이 벌어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한번 BTL 방식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되 감독이나 이런 건 철저히 하되 이 문제만큼은 좀 그 방식으로 접근해서 일시에 좀 해결하는 방법 이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해오도 지원특별법 관련해서요. 이게 제가 어제도 토론회를 한번 가져봤는데 굉장히들 정말 피해 의식이 많으세요. 지역 주민들께서. 그때 당시에 연평도 오늘이 사실은 연평도 포격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짜를 잊지 말자 해서 어제 토론을 해봤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주시켜달라, 피해보상해달라, 안전보장해달라 하니까 그건 다 빼버리고 거기서 사십시오. 우리가 잘해드릴 테니까. 국토 지키는 그 차원에서라도 있어달라고 그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해줬지 세 가지는 다 이런 방구 들어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객선조차 마음대로 탈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백령도 같은 경우는요. 인천에서 오전에 배가 들어가요. 두 척이 동시에 갔다가 그분들 타고 나오면 여기 인천에 도착하는 시간이 5시예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1박을 해요. 1박을. 그래서 이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여객선사의 수익이 안 맞는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겨우 그것도 한 척이 끊어졌던 걸 시비하고 군비를 줘가지고 지금 겨우 다니고는 있어요. 그 두 척도. 그러나 이런 대목이야말로 국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근거를 담기 위해서 우리 안상수 의원께서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의원이신데 지금 법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지역의 섬과는 다른 서해오도 특유의 그 정주 대책을 보장해주고 거기에 살아주십시오 하는 국가의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만큼은 근거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예, 의원님, 네. 어쨌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네. 기본적인 몇 가지 국가로부터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런 특히 이 보겠습니다. 대목은 연원도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연평도 포격 이후에. 예,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서병수 시장님 그 인사하신 거 보고 받으셨어요? 교통공사 사장. 제가 국정감사 때 계속 장관님께도 질의했는데요. 연임 규정에 해당이 안 돼서 연임 못 시키는 사람을 다시 공모 시켜가지고 사장 선임을 해버렸어요. 아니 연임이 안 됐으면 그분은 저희가 나빠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사 원칙상. 근데 그걸 다시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얘기까지 했어요. 행안부에서 이걸 지금 지방공기업들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개선 방안 만들 테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산에 가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 와서 종합감사할 때 장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임명을 해버리셨어요. 그것도 추천위원회는요. 그 사장이 2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런 추천위원들한테 다 추천받아서 올라가서 그분이 또 뽑혀서 지금 3년을 합니다. 또. 원래 연임을 하면 1년밖에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예, 의원님, 서병수 시장님이 또 정치를 하시던 분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어떤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파악해서요. 저는 이거 개선하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시정명령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임이 안 되는 분은 어떻게 다시 공모를 시켜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추천한 추천위원들 통해서요.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우리 가는 게 법 아닙니까? 순리를 따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도 거의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앞으로 유사시 무슨 그 재난시 대비해서 좀 이 보험을 어쩌면 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관리비에 포함시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비보다 의원님, 예, 바로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재난이 자꾸 날 때마다 국민들의 희생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 공동체 전체가 배워야 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참 이 민간주택에 관한 우선 저희들이 임시조치는 해드리지만 이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 부분은 조금 국회에서 네. 예, 토론을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알겠고요. 이번 정도 규모면 어떻게 보면 민간 모금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더 규모가 커졌을 경우는 그거 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예, 아직도 저희들은 예, 국회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볼 테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부가 책임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 지진 났을 때 장관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시각에 네, 그 시간에. 그 시간에는 2시 예, 29분 30분. 그 대통령께서 에이펙 갔다가 돌아오셔서 그 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공에 나가서. 그래서 바로 그러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조치를 어떤 첫 번째 조치를 했습니까? 첫 번째 질서는 우선 예, 세종하고 서울에 상황실에서 각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를 정하고요. 중대본을 바로 가동시켰습니다. 책임자를 당시 누구로 정했죠? 재난안전본부장하고 그다음에 현장엔 제가 내려가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지진이 났었을 때 여기에 재난안전 포털 들어가서 비상시 대응 요령 이거 눌러보고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이미 지진 났는데 이거 눌러보고 어디가 대피할 때 찾는 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이거 10,000명 들어와서 다운이 됐는데 여기에 지진이 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현상이 안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평소 때 홍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소 때 우리 학교 교육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어떤 유임을 통해서거나 홍보물을 통해서거나 이거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먼저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하는 것을 익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안전부 쪽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거 다운 안 된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진은 발생했고 저거 뒤늦게 찾아서 아무 사후약방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래도 저거부터 물론이죠. 보강을 해서 물론이죠. 저희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소 때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지진 나고 나서 제일 제가 문제가 우리 행안부도 파악하고 계시지만 민간주택 파손 문제 예. 또 특히 개인주택도 그렇지만 이게 공동주택의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진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까 해서 지진 보험과
그다음 청와대 쪽과는 어떻게 청와대에서도 바로 즉각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 상황을 보고 그때 동시에 다 들어갔으니까 문자 보고 연락이 온 건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습 문제도 그렇고 지금 하신 게 뭐 비교적 잘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만약 이런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장관님 또 재난안전본부장 여기 나와 계실 텐데 이걸 사실은 늘 숙지를 해야 된다. 네. 또 청와대는 어떻게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것이 아니고 역직에서 먼저 보고를 하는 이런 문제들을 긴밀하게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 부분을 좀 우리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좀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만은 좀 이런 세세했을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진이 지금 사실 우리는 이번에 작년에 경주가 나고 그 올해 포항이 나다 보니까 경북적 쪽만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가장 큰 그 지진 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2014년도에. 2014년도에는 충남 태안에서 났습니다. 충남 태안의 그 바다 쪽인데 규모가 5.1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 쪽이라 좀 덜 우리가 피해를 덜 감지를 못했는데 그랬고요. 2015년에는 어디서 난지 아세요? 2014년은 태안이고 2015년은 나가야 되나. 그래서 아직도 모든 국민들이 저도 그럴진데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저도 그럴진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이 어떤 그 재난 대응 요령을 몸에 체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우리 홈페이지 우리 PPT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그 당시에 2시 29분에 그게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행정안전부의 그 재난안전 포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작동이 안 돼요. 저게 지금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움직임이 위에서 지금 보여지죠. 안 들어가집니다. 저게 지금 들어간 것이 2시 50분이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려 2시간 동안 다운됐어요. 예전 같으면 이것도 먹통됐다고 난리일 텐데 하도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뉴스도 별로 안 났어요. 먹통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처가 이제 폐지되고 행정안전부로 옮기면서 이 재난안전 포털을 새로 업데이트한다. 지금 그런 상태에 돼 있고. 보강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42억이 배정돼 있는데 지금 너무 늦었어요. 이거 하나 너무 시간이 걸린다. 언제 이게 완성이 됩니까? 지금 내년 5월까지는. 내년 5월이잖아요. 뭐 이게 IT 강국이라는 데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대로 지적을 드리고 제가 본 질문에 앞서서 잠깐만 질문에 앞서서 좀 자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네네. 지난번에 공무원 지원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행정안전부에 얼마나 요청을 했고 요청한 현황. 내년 거요. 내년 거. 그렇죠. 내년 거.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내년에 이제 그 지원하겠다고 하는 각 부처의 구체적인 어떤 자리를 어떻게 늘리는지 하는 현황을 달라고 한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현장에서 답변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대로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좀 주세요. 네. 지금 그냥 자꾸 현장만 모면하시고 대답하시는데 뒤에 우리 차관님이나 다른 분들 꼭 좀 이거 하십시오. 예. 다음에는 정말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여튼 뭐 여러 의원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첫 번째 문자 대응 이건 자동적으로 지금 가게 돼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예,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이 제일 먼저. 네, 그 조치가 잘 된 것 같아서 저도 지진을 실제로 진동을 듣기 이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걸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몇 초 동안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의원회관에서 그걸 받았는데 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 밖으로